49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9화입니다. 48화 복귀. 아니, 무슨 행동 패턴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 박사 벌컥 역정을 내다. 우리 원운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급여 입안에서 잔인하게 느끼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범 은희의 당찬 모습에 은근 사랑스러움을 느끼다. 논리 정연하고 근거 있고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치는 파이팅 있고 멋지다 은희야. 논란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지 박사 연구실 밤. 방음벽에 텍스 구멍을 헤아리던 이은아의 눈동자. 하나, 둘, 셋, 넷. 100만 하나, 100만 둘, 100만 셋. 정신을 산만하게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명대사와 고드름. 춥다 이놈들아. 어서 불을 팍팍 떼어라. 어쩌다 우리 집 박사님이 왜 이리 비겁하게 졸장부가 되었습니까? 전 선배님이 결코 불의와 타협할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 박사 가쁜 숨을 가라앉히다. 비호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 온몸이 싸하게 소름이 솟는데 사람 죽이는 기술. 궁금하면 주변을 둘러봐. 항상 은희씨 주변에 있다고. 대범씨 잘 자. 내 꿈 꿔. 쪽쪽 쪽쪽. 오늘 49화. 침대에 눕자마자 천근만근인 조 국장. 서서히 꿈속으로 빠져드는데 칙칙한 분위기 속 낯익은 누군가. 수사단의 막내였던 시절 가슴에 조성태 명찰을 단 젊은 조 국장. 대공국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그 새끼 당장 잡아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끌고 오라고. 고속도로를 달려나가는 검은 집차. 부산 영주동 삼복도로. 다닥다닥 붙은 낡은 판자집. 벌집촌. 여기 신정민 집이 어딥니까? 딸애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딸 신수지의 학교 선생님으로 위장한 수사관. 유진여중 선생님입니다. 문틈 사이로 빼꼼 쳐다보는 수지. 아버지, 우리 학교 선생님 아이다. 우리 학교에는 저런 선생님 없다. 아버지야. 아버지, 빨리 도망가라. 맨발로 도망치려는 신정민. 권총으로 이마를 힘차게 치는 요원. 신정민의 정수리가 터지면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무릎이 꼴린 채 끌려나가는 신정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풀어주이소. 양팔을 벌리고 수사관 앞을 막아서는 수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드는 수지. 추운 날씨에 자신의 양말을 벗어 맨발인 아버지에게 건네려는 신수지의 조그마한 손. 잡힐 듯 하면서 끝내 잡지 못하고 양말을 떨어뜨리는 신정민의 손. 서서히 천천히 지상으로 떨어지는 양말의 낙하가 슬로우 버전으로 보이고 바닥에 앉아서 울부짖는 어린 신수지. 꿈결에 손을 잡으려는 조 국장의 손. 수면 상태에서 화들짝 깨어나다. 신정민이가 누구야? 꿈에 신정민하고 찾던데? 그래, 꿈이라 다행이다. 뿌옇게 김이 낀 거울을 손으로 문지르는 조 국장. 서서히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
뚫어지게 자신의 눈빛을 보았다. 빌어먹을 이은아 요원 복귀 격려의 박수. 고생 많았어. 조직에 대한 섭섭한 감정은 가지지 말라고. 이게 인사고과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하지 마.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 국장님 잘 계셨습니까? 종범 씨. 어쩐 일이야? 요즘 호기심이 발동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부산에서 체포되었던 간첩 신정민이 아시지 않습니까? 꿈속에 나왔던 신정민을 언급하다니. 묘향산 초대소에서 일했던 친구가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정보를. 조 국장의 미간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뭐야? 지금 나하고 거래하자는 얘기야? 뭐야? 49화 시작합니다. 49화. 신정민 꿈과 묘향산 초대소 손님. 조 국장은 침대에 눕자마자 만성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몸이 천근만근이다. 마치 지친 온몸을 누군가가 밟고 누르는 듯. 깊은 수면이 빠지면 좋으련만. 조 국장은 최근 나이가 드는지 숙면을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서서히 꿈속에 빠져드는데, 칙칙한 분위기 속에 누군가 보이는데, 누구지? 많이 낯이 익은 사람인데, 조 국장이 수사단의 막내였던 시절이 보였다. 여기저기 군용 장교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그 속에 가슴에 조성태라는 명찰을 붙인 젊은 조 국장. 어둡고 칙칙한 시대 분위기 속에 유난히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던 조성태. 막내 조성태 수사관이 차가 밀려 조금 늦게 출근하였고 입구부터 안절부절하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불호령이 떨어지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는데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호랑이 국장에게 뭔가를 지시받는 선배 수사관들, 권총을 장전하고 수갑을 챙겨 넣는 수사관들의 빠른 손놀림. 그 속에 젊은 조성태 수사관도 부지런히 무기를 챙기고 눈에 힘을 잔뜩 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시를 하고 있는 대공국장. 쌍꺼풀 진 눈에 유난히 흰 눈동자가 많았던 대공국장.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영내에 울려 퍼졌다. 야, 마지막 접선 후 숨은 곳이 부산이 맞냐고? 예. 현재 부산 영주동 벌집촌에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이 국장과 악수를 하면서 대답했다. 거긴 과거 피난민들 집단촌을 이루던 곳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 새끼 당장 잡아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끌고 오라고. 국장님 당장 부산으로 출동해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대공파티의 분위기 삼엄하기로 유명하여 수사관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 경례했다. 건물 현관 앞에 서 있는 검은 집차. 차에 올라타는 수사관들. 수사 차량 꽁무니에서 검은 연기 풀풀 날리면서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달려나갔다. 저 멀리 대전 방향 이정표가 스쳐 지나가고 추운 날씨로 입에서 하얀 입김 나왔다. 차창에 낀 성애가 귀찮은 듯. 막내 조성태는 잠바 소매로 차창 유리를 쓱쓱 닦는데. 야, 막내. 예. 야, 이 새끼야. 잠바 소매로 닦으면 번들거려서 보기 싫잖아.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새끼 눈깔 봐라. 도끼가 없어. 새끼가 도끼가 하나도 없네. 아닙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눈깔만 쳐다봐도 오줌을 질질 싸도록 쳐다보란 말이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벌써 부산 톨게이트가 보였다. 멀리 부산 산비탈 영주동 삼복도로 보이고 도로를 따라 다닥다닥 붙은 낡은 단독주택, 판자집, 벌집들이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추운 겨울 눈이 내려 분위기는 한없이 평온해 보였다. 부산 영주동 삼복도로를 따라 힘들게 올라가며 검은 연기를 풀풀 내뿜는 검정 집차. 낡은 판자집과 단독주택, 벌집촌이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좁게 붙어 있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칙칙하고 낙후된 느낌의 동네. 수사관 한 명이 차에서 내렸다. 동네 주민에게 몽타주를 보여주며 말을 붙이는데 여기 신정민 집이 어딥니까? 딸애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전봇대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 길로 쭉 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올 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감사합니다. 주민은 얘기를 듣고 대충 누군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설명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수사관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바쁘게 올라갔다. 신정민 집 앞. 딸 신수지의 학교 선생님으로 위장하여 수지 이름을 몇 차례 불렀다. 수지야, 수지야, 안에 있니? 여기 신수지 집 아입니까? 누구세요? 집 안에서 얼굴살이 그다지 많지 않는 마른 체형의 남자가 슬리퍼를 끌면서 나왔다. 수사관은 신정민의 아래 위로 쓱 훑어보았다. 사진하고 얼굴이 비슷하네. 얼굴 확인을 하면서 신수지 집이 맞느냐고 재차 물어보았다. 여기 수지 집 맞죠? 예, 맞는데. 그런데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제대로 찾았네. 수지 댕기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예. 가정 방문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누추한 데를. 예. 유진여중 선생님입니다. 지금 수지 집에 있습니까? 우리 수지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와 그러십니까? 아, 대단히 큰 일은 아니고,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그때 안에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문틈 사이로 빼꼼 쳐다보는 수지. 네가 수지구나? 이쁘게 생겼네. 신정민은 딸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 하고 놀라는 표정이었다. 바깥 동정을 지켜보던 수지가 조심스레 나왔다. 수지는 그때 알았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에서 성격이 좋아 매점 아줌마, 식당 언니까지도 훤하게 다 알고 인사하는데 순간적으로 아빠를 잡으러 왔다고 느끼고 몸을 떠는 수지. 아빠를 보면서 울 듯 말 듯 얼굴 표정이 묘하게 변하면서 소리를 쳤다. 아버지, 우리 학교 선생님 아이다. 우리 학교에는 저런 선생님 없다. 가시나가 뭐라카노? 선생님이라 안 카나? 우리 학교 선생님 아이다. 아버지야, 아버지, 빨리 도망가라. 이건 뭔 소리야? 신정민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슬그머니 뒤로 내빼려 몸을 돌리려는데 슬리퍼가 벗겨졌다. 이를 무시하고 맨발로 도망치려는 신정민. 이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큼직한 주먹이 날아왔다. 요원이 뒤로 넘어지고 요원이 뒤에서 끌어안는 순간 팔꿈치로 공격하는 신정민. 신정민이 주머니에서 칼을 뽑아들고 완강하게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칼을 쥔 손목을 잡고
몸 밑으로 들어가며 유도하듯 뒤집어 땅바닥에 맺히는 한 덩치하는 요원. 칼에 휘둘리어 허벅지가 가볍게 찢어지는 요원. 무릎으로 상대의 몸통을 가격하고 밀면서 발 뒤축을 걷어차며 땅바닥에 처박았다. 신정민이 다시 일어나며 몸싸움을 벌이려는 찰나. 기다렸다는 듯 권총으로 신정민의 이마를 힘차게 치는 요원. 신정민의 정수리가 터지면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신정민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무릎이 꼴린 채 수갑과 포승줄이 엮여지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풀어주이소. 다쳐. 저리 비껴. 놀란 수지가 아버지에게 다가온 운명의 손길을 느끼는 듯 양팔을 벌리고 수사관 앞을 막아섰다. 수지는 울면서 아버지를 놓아달라며 수사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었다. 막내 조성태는 우는 수지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서 아비와 자식 사이를 강제로 떼어놓았다. 끌려가면서도 수지의 손을 잡으려는 신정민의 손길. 그러나 딸의 손을 끝내 잡지는 못했다. 추운 날씨에 자신의 양말을 벗어 맨발인 아버지에게 건네려 안간힘을 쓰는 신수지의 조그마한 손. 잡힐 듯 하면서 끝내 잡지 못하고 양말을 떨어뜨리는 신정민의 손. 서서히 천천히 지상으로 떨어지는 양말의 낙하가 슬로우 버전으로 보이고 바닥에 앉아서 울부짖는 어린 신수지.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검은 집차를 한없이 바라다 보면서 수지는 집차를 잡으려는 듯 손을 서서히 뻗었다. 조 국장도 꿈결에 손을 잡으려는데 손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희미한 의식 속에 누군가 손을 잡는 느낌. 분명 거리감이 있어 손이 닿지 않을 거리인데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손길. 근데 꿈이지만 따뜻하다.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부스스 눈을 뜨는데 누군가 있었다. 조 국장은 눈앞에 서 있는 여인에 놀라며 수면 상태에서 화들짝 깨어났다. 헉. 가쁜 호흡을 하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자신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여인. 초점이 서서히 돌아오면 집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 놀랬잖아. 왜 거기 서 있어? 먼 잠을 그렇게 험하게 자? 허공에다 총을 쏘는지 손을 올리던데. 내가 꿈을 꾸었나? 신정민이가 누구야? 꿈에 신정민하고 찾던데. 그래, 꿈이라 다행이다. 누군데? 여자야? 뭔 소리야? 남자다 왜? 누군가한테 쫓기는지 다리를 새우처럼 하고 자대. 그렇게 자면 꿈에서도 도망을 못 가. 다리가 안 펴져서 꼼짝달싹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가? 꼼짝도 못 하겠더라. 빨리 씻고 얼른 출근 준비해. 식탁에 밥 올려놨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뿌옇게 김이 낀 거울을 손으로 문지르는 조 국장. 서서히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 수염이 자라 까칠까칠한 턱선을 바라보다 면도칼을 들었다. 오늘 왜 갑자기 잊고 있었던 오래된 앨범 같은 젊은 수사관 시절이 생각났을까? 그 시절은 눈에 핏발이 서고 눈에 광기가 어려 있었던 까마득하고 칙칙했던 오래된 과거. 적을 보면 잡아먹을 듯이 짓뭉개버리려는 섬뜩함이 날이 서 있었던 시절. 뚫어지게 거울을 통해 자신의 눈빛을 보았다. 빌어먹을 국정원 소외의실. 병원 치료받고 겉함기 검사 잘 받고 무사히 복귀하는 이은아 요원에게
격려의 박수가 터졌다. 조 국장이 오랜만에 보는 이은아 요원을 향해 반가운 얼굴로 대했다.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예. 국장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요원이 죽었는데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 절차라고 생각해. 조직에 대한 섭섭한 감정은 가지지 말라고.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며칠 휴가 줄 테니 쉬다가 복귀해. 아닙니다. 싹 잊고 돌아와. 단, 불미스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뭘 빠뜨렸는지는 잊지 말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사고과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하지 마.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 국장은 회의실을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 며칠 사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요즘 왜 이리 몸이 무겁지? 깔끔하게 사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가.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있었다. 조 국장은 뒤를 돌아보았다. 국장님 잘 계셨습니까? 종범 씨. 잘 계셔? 어쩐 일이야? 국장님 차 한 잔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자, 들어가자고. 여긴 여전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냉기가 느껴져요. 냉기. 여기 수사단은 엄습하는 냉기가 흘러야지. 당연히. 요즘 대방동은 잘 돌아가? 예. 북한 이탈 주민 신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고, 나이가 든 수사관 출신인 종범은 과거 한때 조 국장 밑에서 호흡을 맞추던 친구였다. 요즘 호기심이 발동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된다니? 뭔데? 과거 부산에서 체포되었던 간첩 신정민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내가 신참일 때 잡아 넣었던 간첩인데. 신정민하고 관련된 소식입니다. 조 국장은 신정민이란 소리에 눈이 동그래졌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꿈속에 나왔던 신정민을 언급하다니. 그것도 오래된 추억의 인물을 꺼집어내다니.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가 언제야? 아주 오래되었죠. 그러니까 귀한 정보죠. 정보. 무슨 정보야? 소스는 누구인가? 과거 묘양산 초대소에서 일했던 친구가 넘어왔습니다. 묘양산이라고? 정보를 가지고 왔나? 예. 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정보를. 그 친구 지금 어디 있어? 장소는 좀. 말하기가 좀. 조 국장의 미간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뭐야? 지금 나하고 거래하자는 얘기야? 뭐야? 49화 엔딩 멘트. 49화 하이라이트. 조성태의 꿈, 까마득한 과거. 침대에 눕자마자 천근만근인 조 국장. 서서히 꿈속으로 빠져드는데 가슴에 조성태 명찰을 단 젊은 조 국장. 어둡고 칙칙한 시대 분위기. 대공국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쌍꺼풀 진 눈에 유난히 흰 눈동자.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 그 새끼 당장 잡아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끌고 오라고. 검은 집차 꽁무니에서 검은 연기 풀풀 날리며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달려나가다. 야, 이 새끼야. 눈깔만 쳐다봐도 오줌을 질질 싸도록 쳐다보란 말이야. 알겠어? 부산 영주동 운명의 체포. 벌써 부산 톨게이트. 멀리 영주동 삼복도로. 다닥다닥 붙은 낡은 판자집. 벌집촌. 추운 겨울 눈이 내려 한없이 평온해 보이는 분위기. 여기 신정민 집이 어딥니까? 딸애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딸 신수지의 학교 선생님으로 위장한 수사관 유진여중 선생님입니다. 문틈 사이로 빼꼼 쳐다보는 수지. 아버지, 우리 학교 선생님 아이다. 우리 학교에는 저런 선생님 없다. 아버지야, 아버지, 빨리 도망가라. 맨발로 도망치려는 신정민. 칼을 뽑아들고 완강하게 접전을 벌이는 신정민. 권총으로 이마를 힘차게 치는 요원.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무릎이 꿇린 채 끌려나가는 신정민. 양말 49화 최고의 장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풀어주이소. 양팔을 벌리고 수사관 앞을 막아서는 수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드는 수지. 추운 날씨에 자신의 양말을 벗어 맨발인 아버지에게 건네려는 신수지의 조그마한 손. 잡힐 듯 하면서 끝내 잡지 못하고 양말을 떨어뜨리는 신정민의 손. 서서히 천천히 지상으로 떨어지는 양말의 낙하가 슬로우 버전으로 보이고 바닥에 앉아서 울부짖는 어린 수지.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검은 집차를 한없이 바라보며 집차를 잡으려는 듯 손을 서서히 뻗는 수지. 꿈결에 손을 잡으려는 조 국장의 손. 분명 닿지 않을 거리인데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손길. 꿈이지만 따뜻하다.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거울 앞에 조성태. 수면 상태에서 화들짝 깨어나다. 신정민이가 누구야? 꿈의 신정민하고 찾던데? 누군데? 여자야? 누군가한테 쫓기는지. 다리를 새우처럼 하고 자대. 화장실, 뿌옇게 김이 낀 거울. 손으로 문지르는 조 국장. 서서히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 수염이 자라 까칠까칠한 턱선. 오늘 왜 갑자기 잊고 있었던 오래된 앨범 같은 젊은 수사관 시절이 생각났을까? 눈에 핏발이 서고 눈에 광기가 어려 있었던 까마득하고 칙칙했던 오래된 과거. 적을 보면 잡아먹을 듯이 짓뭉개 버리려는 섬뜩함이 날이 서 있었던 시절. 뚫어지게 거울을 통해 자신의 눈빛을 보았다. 빌어먹을 이은하 복귀, 조 국장의 이중성. 국정원 소외의실. 격려의 박수 속에 복귀하는 이은하 요원.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조직에 대한 섭섭한 감정은 가지지 말라고. 이게 인사고과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하지 마. 독자만 아는 진실. 조 국장이 이은하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뒤에 숨겨진 냉혹한 이중성. 묘향산 초대소, 운명의 정보.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 국장님 잘 계셨습니까? 종범 씨. 어쩐 일이야? 과거 한때 조 국장 밑에서 호흡을 맞추던 친구 종범. 요즘 호기심이 발동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부산에서 체포되었던 간첩 신정민이 아시지 않습니까? 꿈속에 나왔던 신정민을 언급하다니 오늘이 무슨 날이야. 묘향산 초대소에서 일했던 친구가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정보를. 장소는 좀, 말하기가 좀. 조 국장의 미간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뭐야? 지금 나하고 거래하자는 얘기야? 뭐야? 50화 예고. 묘향산 초대소의 귀한 정보. 그 정보의 실체는 무엇인가? 종범이 원하는 거래의 조건은 신정민과 이은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조 국장의 젊은 시절이 현재의 수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나?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단편, 매주 금요일 2화 통합본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50화입니다. 49화 복귀. 조 국장 침대에 눕자마자 천근만근 서서히 꿈속으로 빠져드는데 가슴에 조성태 명찰을 단 젊은 조 국장. 그 새끼 당장 잡아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끌고 오라고. 부산 영주동 벌집촌. 아부지야. 아부지. 빨리 도망가라. 맨발로 끌려가는 신정민. 추운 날씨에 양말을 건네려는 신수지의 조그마한 손. 잡힐 듯 끝내 잡지 못하고 양말을 떨어뜨리는 신정민의 손. 서서히 천천히 지상으로 떨어지는 양말의 낙하가 슬로우 버전으로 보이고 뿌옇게 김이 낀 거울을 닦는 조 국장. 뚫어지게 자신의 눈빛을 보았다. 빌어먹을. 이은하 요원 복귀 격려의 박수. 뭐야? 지금 나하고 거래하자는 얘기야? 뭐야? 오늘 50화. 제가 놀랬던 건 그놈이 우리가 보냈던 휴민트라는 사실이에요. 내부에 이미 잠입한 인적 네트워크가 위험해질지 몰라 그럽니다. 조정관 지상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쌀값이 아깝다. 에라이 개쌍놈무 새끼야. 경강도지사 정학수의 킹메이커. 운 좋게 거기서 붙잡혔죠. 손톱, 발톱이 다 빠지는 고문. 그래도 끄덕도 안 한 물방개. 고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때문에 저들이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묘향산 초대소 천운이 따라주다. 강에 방생한 연어처럼 돌아온 물방개. 저 물방개입니다. 물방개. 어이 물방개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리다 정년퇴직했다. 선교사 타락의 비밀. 엑기스를 완전히 짜내서 말려버리니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신정민 얘기가 나오고, 비록 신정민이는 남한 땅에서 죽었지만 북한에선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그 사람 자식이 묘향산 초대소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간첩교육? 과연 그 아비의 그 딸이군. 반잠 수정을 타고? 이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야? 그런데 밀봉 교육 받았던 신수지가 다시 남한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신수지가 다시 내려갔다고? 무슨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그 물방개 당장 데려와.
지금 당장 50화 시작합니다. 50화. 북판 휴민트가 살아 돌아오다. 국장님, 왜 화를 내고 그럽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무슨 사정? 이 새끼가 왜 나한테는 말하기 곤란한가? 그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곤란하죠. 뭐가 곤란한가? 내가 간첩이야? 간첩이란 말이 아니고. 에이, 왜 그러세요? 강하게 거부하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는데. 제가 놀랬던 건 그놈이 우리가 보냈던 휴민트라는 사실이에요. 휴민트라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라도 말하긴 곤란합니다. 자유 찾아서 넘어온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닙니다. 종범은 고개를 가로 흔들며 국장의 의견을 강력히 반박했다. 아니라고? 그럼 뭔데? 내부에 이미 잠입한 인적 네트워크가 위험해질지 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이렉트로 만나선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 친구가 북한으로 올라갈 당시 담당 조정관을 통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정관이라고? 그 친구를 조정하는 사람이 수사 파트에서 누가 있지? 남아있기나 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마득히 아주 오래전에 올려보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가? 조정관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국장님은 그 조정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실 분이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 파일부터 열어보자고. 성질이 왜 이리 급해지셨어요? 한두 살 먹는 어린애도 아니고 과거 역사 자료를 꼭 찾아보기 전에 비밀 서약서부터 쓰시죠? 알았어. 내가 온 동네방네 소문낼까봐 그러나. 아니요.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훈련시켜 북한으로 밀입국시킨 인물이라고? 그런데 용케 살아남았네. 예. 그 친구가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다고? 운 좋게 거기서 붙잡혔죠. 애끼, 이 사람아. 거기서 붙잡힌 게 뭐 잘된 건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이겨냈었죠. 모진 고문을 이긴 게 좋은 건가? 사람이 엉망으로 망가지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게 좋은 거죠. 거참 말을 참 어렵게 하는구먼.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라고. 죽지 않아서 고문을 잘 이겨내서 그래서 묘양산 초대소에 들어가는 행운을 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도움이 되나? 일단 고문에 강하지 않습니까? 고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때문에 저들이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었다고. 영혼을 탈탈 털어도 불지 않으니까 진실로 믿은 거구나.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묘양산 초대소에 들어가는 천운이 따라주었다고? 예. 찾아서 데려와. 내가 아는 사람인지도 궁금하다. 올라갈 때 당시 조정관이 지상태라고 합니다. 지상태? 오래된 이름이라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군. 수사 파트에 있었던 키가 좀 자그마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쓰시던 수사팀장 있었지 않습니까? 고향이 마산이든가. 아, 그 선배 생각이 날 듯한데. 예전에 부산에서 운동권 친구들 잡아들일 때 일장 연설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분은 일장 연설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유명하대? 너그 아부지 뭐 하시노? 이놈무 새끼, 너그 아부지 농사 짓는다고 등골이 휘고 온몸이 골병드는데
네가 이 짓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나? 쌀값이 아깝다. 에라이 개쌍 놈무 새끼야. 하고 교육을 하셨던 분이죠. 어허, 그 상황에 훈수라. 생각만 해도 우습다. 그분이 조정관이라고? 예. 조금 생각나시는 모양이죠? 그건 알지. 우리 수사국의 전설적인 에피소드로 남아있잖아. 예. 그때 잡혀왔던 운동권에 있었던 친구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 지금 경강도지사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마저 정학수라던데 이놈의 새끼 대모 짓거리 하지 말고 너그들 만들고 싶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도권으로 당당히 들어가라. 라고 했다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는 거물급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지상태 씨가 거물급 경강도지사 정학수 킹메이커 역할을 한 거네. 지금 대권 후보로 가끔 거론이 되더만. 예. 그 뿔테 안경 쓴 그 양반 요즘 뭐하노? 정학수 말이야? 정학수 그 양반 영향력이 예전보단 없어도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잠룡으로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나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지상태 씨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좋지. 근데 그 친구는 고문을 어떻게 이겼나 몰라. 당시 북한으로 잠입시켰는데 북한에서 고문으로 진짜 손톱, 발톱이 다 빠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 정보기관에서 침투시킨 간첩입니다. 하고 실토했을까? 실토요? 어지간한 고문에는 끄덕도 안 했답니다. 고문에 이길 장사가 어디 있나? 가끔 특이한 신체를 타고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었다는 거야? 고문에도 끄덕 없으니까 북한에서 무조건 믿은 거죠. 왜 믿었을까? 어디 쓰려고? 이놈은 남조선에서 잠입한 간첩이 아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훈련시키면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나중에 만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넘어왔는데 진짜 그 지상태 조정관부터 찾았을까? 신기하죠? 마치 강에 방생한 연어 같아요. 연어가 몇 년 후에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방생한 강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진짜 방생한 연어처럼 찾아왔네. 예. 숱한 고초를 겪고 넘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쳐다도 보기 싫을 건데 우리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연어 같죠? 응. 그러니까 그 연어 같은 휴민트가 더 보고 싶고 궁금한데 처음에는 우리 쪽에서도 몰랐죠. 왜 몰랐대? 까마득히 오래된 일이고 조정관도 정년 퇴직한 데다가 다짜고짜 사무실에서 전화받은 사람한테 저 물방개입니다. 물방개 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뜬금없이 물방개라고 말하면 아무도 모르지. 그게 호출부호인데. 그런데 전화를 받았던 후배 수사관이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캬, 그 친구 똑똑하네. 그래서 알게 되었구나. 감을 잘 잡았죠? 만약에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고 경찰에 연결하던지 정신병원에 쳐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죽 수억해 주는 거죠. 맞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네. 전화가 와서 갑자기 퇴직한 지 10년 이상이나 된 수사관을 찾으니 알 수가 있나요? 퇴직한 수사관을 찾으니 알 수가 없지. 그렇게 거의 10년 이상 지나니까
사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니까. 갑자기 자기 호출 부호를 말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참, 조금 전에 그 친구 호출 부호가 뭐라고 했지? 물풍뎅이라 했나? 푸하, 우리 국장님도 세월 많이 흘렀네. 기억이 깜빡거리시고. 물풍뎅이가 아니고 물방개요. 물방개. 푸하하, 그래, 물방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첩보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저 물방개인데요. 지상태 수사관 좀 바꿔주세요. 급합니다. 했대요. 그 친구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지상태 수사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대? 저도 그게 신기했죠. 계속 그 이름을 외우는 것도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휴민트 될 자질이 있는 거지. 우리 요원이 생각했대요. 아, 이거 틀림없이 돌아오는 연어다. 북한에서 그런 곳에 어떻게 들어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에 근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에 줄을 대었나 보군. 거기 당보다 중요한데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모양이지.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묘양산 초대소에 근무하게 되었답니다. 묘양산 초대소라는 데를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나? 안 믿기죠. 저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 지상태 수사관이 사람 하나는 잘 뽑았네. 20년을 바라보고 사람을 뽑는 해안을 지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 소리도 나오죠. 그래서 지상태 씨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했대? 지상태 조정관이 방생한 연어를 품에 안았죠. 만나서 품에 안았다고? 만나서 한 첫마디가 궁금하다? 궁금하죠? 어이 물방개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리다 정년퇴직했다. 그래, 잘 지냈나? 해서 다시 물방개를 접선했다네요. 그래, 물방개는 지금 뭐한대? 보상금은 제법 받았겠는데? 꽤나 받았을걸요. 명색이 간첩 교육을 시키는 묘양산 초대소 얘기니까요. 많은 정보가 나왔대? 궁금하다. 얘기 좀 풀어봐. 선교사가 북한 돕다가 잡혔잖아요. 응, 생각난다. 그건 어쩌다 정신병자가 되었지? 재우지 않고 구타나 고문을 끊임없이 해서 정신적 붕괴를 만든다고 해요.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한대요.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을 많이 하겠지? 그 친구 얘기는 아주 순진한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한대요. 종교로 신념화된 멘탈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나? 그러니까 감금 고문하면서 그 정신을 개조하려고 육체적인 고통을 줬던 것 같대요. 불로 지졌나? 어떤 고문이냐? 그런 고통도 있지만 종교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금욕적인 바른 몸가짐을 타락시켜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게 했다네요. 종교인을 타락시킨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쪽 여자 요원들을 시켜 육체를 쥐어짜내고 마음속의 마귀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독실한 기독교인을 타락시켜 너덜너덜하도록 만들었구나. 한마디로 엑기스를 완전히 짜내서 말려버리니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 간첩교육에 관여도 했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묘하게도 신정민이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신정민이가 왜? 아주 오래된 얘긴데 올라간 거도 아니잖아. 조 국장은 꿈결에 봤던 신정민 이야기가 나오자 불에 댄 듯 놀랐다.
예. 비록 신정민이는 남한 땅에서 죽었지만 북한에선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 자식이 묘양산 초대소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식이 초대소에 어떻게 왔지? 뭐하러? 관광도 아닐 거고 간첩 교육을 받는다고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간첩 교육? 과연 그 아비의 그 딸이군. 아주 영웅이 났네 났어. 독하죠?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습니까? 이름이나 특징, 다른 거는 모르나? 단지 남한에서 자라서 여차여차해가지고 반잠수정을 타고 올라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반잠수정을 타고? 이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야? 공작선이 들락거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사상적으로도 단단히 무장되어 있겠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아비가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생각할 거고 남한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리고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하겠죠? 신수지의 얼굴이나 신체, 그 외 특별한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조정관이 물어보았는데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말을 안 한다고? 왜? 글쎄요. 그것도 흥정거리인가? 아님 정보 대가를 높여 돈을 더 달라는 거야? 그 친구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래. 지금 그 친구 어디 있나? 하나원에서도 나왔는데 도배 기술을 배웠답니다. 도배 기술 좋지? 힘은 들지만 일거리가 제법 많은 모양입니다.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도배한답니다. 수소문 해봐요. 조정관하고 같이 한번 보게. 만나도 이 친구들 특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말하지 않거든요. 정보를 다 불면 보상금이 많지 않나? 몇 마디 더 하다가 자칫하면 위장귀순하는 간첩으로 오해받은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묻는 말만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답을 안 한단 말이구먼. 이 친구도 눈치가 대략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데 입을 열지는 않더라고요. 간첩 밀봉 교육은 철저한 맨투맨 교육이야. 초대소 하랩이라도 잘 모를 거야. 밀봉 교육 대상자끼리는 절대 만나지 못하게 칸막이도 설치하고 출입문도 다르고 이동 동선도 완전히 분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무리 사람이 철저하게 해도 초대소 관계자는 대략 어느 정도 특징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밀봉 교육 받았던 신수지가 다시 남한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신수지가 다시 내려갔다고? 무슨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예. 그러니까 기가 차죠. 그 물방개 당장 데려와. 지금 당장. 50화 엔딩 멘트. 50화 하이라이트. 물방개의 귀환 휴민트의 비밀. 그놈이 우리가 보냈던 휴민트라는 사실이에요. 내부 인적 네트워크가 위험해질지 몰라 그럽니다. 담당 조정관 지상태를 통해서만 작업이 가능한 이유. 까마득히 아주 오래전에 올려보냈던 친구입니다. 고문과 천운 묘향산 초대소. 손톱, 발톱이 다 빠지는 고문. 그래도 끄덕도 안 한 물방개. 영혼을 탈탈 털어도 불지 않으니까 진실로 믿은 거구나. 바로 그겁니다. 고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묘향산 초대소 입성의 천운. 전설의 지상태 조정관. 키가 자그마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수사팀장. 너그 아부지 뭐하시노? 쌀값이 아깝다.
에라이 개쌍 놈무 새끼야. 그때 잡혀왔던 운동권 친구. 지금 경강도지사 정학수. 이놈의 새끼, 대모짓거리 하지 말고 제도권으로 당당히 들어가라. 지상태의 킹메이커 해안. 20년을 바라보고 사람을 뽑다. 방생한 연어 물방개의 귀환. 저 물방개입니다. 물방개. 아무도 몰랐던 그 전화. 직감적으로 알아챈 후배 수사관. 아, 이거 틀림없이 돌아오는 연어다. 어이 물방개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리다 정년퇴직했다. 그래, 잘 지냈나? 묘향산의 비밀 선교사 타락. 선교사 정신병자가 된 이유. 종교인들의 금욕적인 바른 몸가짐을 타락시켜서 죄책감을 가지게 했다네요. 엑기스를 완전히 짜내서 말려버리니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신수지 충격의 반전. 꿈결에 봤던 신정민 이야기가 나오자 불에 댄 듯 놀라는 조 국장. 비록 신정민이는 남한 땅에서 죽었지만 북한에선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그 사람 자식이 묘향산 초대소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간첩교육? 과연 그 아비의 그 딸이군. 반잠 수정을 타고 올라온 신수지. 아비가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생각할 거고 남한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할 겁니다. 밀봉교육 칸막이, 분리된 동선. 그런데 밀봉교육 받았던 신수지가 다시 남한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신수지가 다시 내려갔다고? 무슨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그 물방개 당장 데려와. 지금 당장. 50이라 예고. 물방개와의 만남. 신수지의 정체에 더 가까워지는 조 국장. 지상태 조정관의 다음 행보. 이은하는 안전한가?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단편. 매주 금요일 2화 통합본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